2년짜리 채권의 정보를 확인하면 되겠죠. 얼마냐면 쿠폰 레이시 12%. 1년에 12%니까 6개월에 6%, 6개월에 6을 주는 거네요. 그리고 현재 가격이 101.6이래요. 뭐냐면 10.536%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가격이 101.6이 돼야 되고요. 쿠폰 레이시 12%이기 때문에 106이 되고요. 할인을 합니다. 6개월 뒤에 제로 레이트는 10.469 이미 앞에서 계산했고요. 1년 제로 레이트는 10.536 앞에서 계산했고요. 그 다음 1년 6개월짜리 제로 레이트는 좀 전에 계산한 10.682를 쓰고요. 뭘 모르냐면 2년짜리 제로 레이트 R을 모르거든요. 요걸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10.808%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끝. 여기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제로 레이트 찾아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렇게 되죠. 이게 찾은 결과이죠. 10.127, 10.469, 10.536, 10.681, 10.808%의 각 만기별 제로 레이트를 찾은 다음에 그렸어. 그럼 제로 커브라고 부르는 거고요. 제로 커브만 있으면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채권이든 다 프라이싱을 할 수 있죠. 캐시플로우 정해져 있고 각 캐시플로우에 나오는 거 할 수 있으니까요. 현실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1년과 1년 6개월 이 사이 값들은 어떻게 해요? 사이 값들. 사이의 캐시플로우들은 어떻게 추정할까요? 이걸 하는 방법이 세상에 또 뭐 큐빅 스플라인 방법이니 나중에 이제 여의도나 증권가를 가면 배우시게 되겠지만 그냥 학부 수준에서 1년 만기 1년과 만기 1년 6개월 사이에 나오는 캐시플로우를 할인하는 할인율을 찾아라. 어떻게 찾아요? 뭘로 찾을까? 오늘 왜 이래요? 오늘은 좀 분위기가 왜 이러시죠? 네. 뭘로 찾을까요?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 뭐 찾으라고 그랬어. 부장님 야 찾아와 했어. 어떻게 찾아? 예? 이러고 있으면 이제 안 되겠구나. 넌 나가야겠구나. 농담이고요. 어떻게 될까요? 뭐 영어로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거고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비례식이죠. 비례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냥 저 둘 사이에 관계가 직선이다. 뭘 제가 이제 오늘은 앉아서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적진 않을 거고 말로만 때우겠는데 그 직선을 찾는 거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부르는 거예요. 선형 보관법이라고 하나 한글로는 뭐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선형 보관법을 쓰지 않고요. 큐빅 스플라인 방법이라는 걸 써요. 뭐 이거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옛날 고급 파생 시간에 했는데 말씀드렸죠. 삐져서 다음엔 다시는 안 연다고. 그때는 해고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큐빅 스플라인 방법이라는 걸 통해서 계산을 하는 게 실무.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이 되는 거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거. 됐고요. 그다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금 이자율의 기간 구조, 텀 스트럭처예요. 여기에 implied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 지금 적었잖아요. R2D2는 exponential R1 T1, exponential RF T2. 좀 전에 한 걸 제가 그냥 수식으로 적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RF를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오늘 배운 거 어디서 나오냐면 7장에 가서 연락합니다. 오늘 또 지금 좀 전에 강의 준비해서 제가 올려놨는데 7장 수학 부분에 가서 이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번 보고 말겠지가 아니고 이번에 제껴지면 7장이 제껴지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요 RF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거 수학에서 많이 하죠. 이 분자에서요. 분자에서 죄송합니다. R2T1을 빼고 더해요. R2T1을 빼고 더해요. 그러면 수식이 바뀌지 않죠? 이 수식에 R2T1을 빼고 더한 거예요. 그래서 묶었어. 뭘로? R2로 묶었어. T2 빼기 T1이 되고요. T1으로 묶여지네요. R2 빼기 R1 T1이 되고 그러면 수식을 정리하면 이 아래와 같은 식이 돼요. 그래서 이 포워드 레이트 공식을 계산해보면 포워드 레이트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겠죠. 이 아래 같은 식의 정의는 중요하진 않지만 이걸로 뭔가를 제가 뒷부분에 가서 해석을 하려고 수식을 그냥 장난질을 한번 해본 거고요. 포워드 레이트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포워드 레이트의 의미는 미래 시점의 특정 기간의 금리다. 너 어떻게 찾냐? 현재 관찰하고 있는 제로 레이트나 스팟 레이트를 통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제로 레이트 이렇게 되면 포워드 레이트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볼 텐데 업워드, 다운워드 슬로핑 커브 뭐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하면 업워드 슬로핑 커브는 제로 레이트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죠?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높은 상황. 그게 제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upward sloping 커브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downward sloping 커브는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은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upward sloping yield 커브 경우에는 R2가 R1보다 크겠죠.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크겠죠. 그러면 이 뒤쪽이 양수겠는데 왜 T1, T2 빼기 T1은 다 양수기 때문에 그죠? 양수면 플러스 양수가 돼. 결론적으로 forward rate RF는 R2라는 제로 레이트보다 더 큰 값이 되겠죠. R2 더하기 양수 포지티브 넘버가 되니까 그죠? 만약 다운워드 슬로핑 일드 커브 그러면 R2가 R1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가 음수가 되겠네요. 양수에다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된다는 걸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얘는 RF가 R2보다 낮아요. 포워드 레이시오 레이트보다 낮아요. 그래서 일드 커브, 슬로핑 커브의 모양에 따라서 포워드 레이트가 제로 레이트 간에 이렇게 크기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 해석도 달리되게 되고 한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오준호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채권론에 가시면 더 자세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창진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투자론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의하신 대로 뭐 금융 들었다, 나 금융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려면 당연히 재무관리, 투자론, 채권론, 파생 이게 4종 세트예요. 4종 세트. 채권론은 가끔 빠지기도 하는데 저는 3종 세트니까 꼭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세 개가 재밌다. 앞으로 인생에서 이거를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진짜 금융권에 한번 투신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금융권에 투신하면 좋아요. 정말 연봉은 정말 진짜 많아요. 뭐 저의 몇 배씩 버니까 다들 저랑 동일한 나이라고 하면 또 옛날엔 그런 얘기도 하죠. 뭐 금융권에 가면 빨리 잘린다는데 그죠? 반문하고 싶어요. 뭐 어디는 오래 다니나요? 어느 회사는 오래 다니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왕 다 짧게 다녀요. 회사는 짧게 다닐 때 많이 벌면 되는 거죠. 아시죠? 여러분 영앤 리치 꿈이로서 짧게 다니는 거 많이 버는 게 낫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면 금융권은 진짜 많이 벌긴 많이 벌어요. 실제로 진짜 많이 벌고요. 그래서 꿈을 가져보시기 바라고 역시나 그 인더스트리에서 여러분들을 제가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오늘 전반부에 어려운 토픽입니다. 인기 관리를 하려면 이 섹션을 제끼면 됩니다. 이 섹션을 할지 말지 정말 고심을 했고 새벽에도 잠 못 자고 이걸 할까 말까 강의 중을 막 하면서 뺄까 말까 늘까 말까 이거 하면 어려워할 텐데 나도 어려운데 어떡하지 하다가 하기로 했어요. 왜? 요걸 알아야 7장의 수학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고 요거를 실제 세상에서 다 쓰고 있는 건데 어렵다고 안 하면 나중에 실무 가서 배우지 회사 가서 욕 먹어요. 대학교 가서 뭐 했냐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겁을 드리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잘 따라가 보세요. 최초로 forward rate agreement라는 건 뭐냐면 금리를 선물 계약을 취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취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줄게. 근데 6개월 뒤에 이 금리로 돈을 빌려줄게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얼마에 빌려줄게가 아니고요. 6개월 뒤에 이 금리로 돈을 빌려줄게 라고 계약하고요. 상대방은요. 오케이 이 금리로 내가 돈을 갚을게 라고 계획을 체결하는 게 forward rate agreement예요. 왜 rate agreement 뭐 금리를 계약하니까 rate agreement는 알겠죠. 근데 forward겠어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6개월 뒤에 이 금리로 뭐 1년 뒤에 이 금리로 그러니까 시작을 언제 시작하냐면 좀 시점이 지난 이후에 시작을 해서 적용이 되는 금리예요. 이런 게 많냐? 네,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거래가 돼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forward rate agreement는 어떤 특정한 레이트 사전에 정해요. certain rate를 정해요. 그래가지고 원금 정하고 두 당사자가 원금 정하고 어떤 금리를 정한 다음에 그 미래 특정 기간 동안 적용 이 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자.
약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금리를 RK라고 이 교과서에서는 불러요. 그러니까 RK로 약속한 거예요. 서로 주고받기로 약속한 거죠. 근데 우리가 RF를 계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RF. 지금 좀 전에 포워드 레이트 배웠잖아요. 포워드 레이트 뭐겠어? 6개월 뒤에 6개월짜리 금리였죠. 추정하는 거죠. 뭘로? 기존의 스팟 커브를 통해서. 맞죠? 말이 어렵지만 잘 따라가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포워드 레이트는 뭐라고요? 6개월 뒤에 6개월 금리를 이 금리로 해서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차익 거래 기회가 없으려면 RK는 RF랑 같아야 돼요. 그래야 차익 거래 기회가 없어요. 그죠? 한쪽이 크면 분명 돈 빌려준 사람하고 돈 빌린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 같아야 되는 거고. 그 얘기가 이거예요. FRA can be valued by assuming that forward rate이 realize 된다. forward rate이 realize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거를 RK로 약속해서 서로 거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forward rate 딱 시작할 때 돈 빌려준 사람하고 돈 갚아야 되는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유리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거래 당사자예요. forward rate agreement 계약 체결을 해야 돼요. 돈 빌려줄 수도 있고 돈을 갚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이때 시작할 때 누구한테 유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바보가 안 되려면 누구한테도 유리하면 아니요 누구한테도 유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이나 빌려 갚아야 되는 사람이나 가치가 동일해야 돼요. 똑같아요. 당연하죠. 시작부터 뭔가 불리하면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선물 계약도 그렇고 이 forward rate agreement도 그런데 시작 시점에 이 계약의 가치가 얼마냐면 얼마일까? 누가 답 얘기했는데? 시작할 때 계약의 가치는 얼마야? 0이에요. 0. 0으로 시작해. 그러니까 계약서에 사인만 하잖아요. 사인하고 손실도 이익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올까? 금리가 변하면서 누구는 플러스가 되고 누구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뭐였어 이게? L, RK 빼기 RM, T2 빼기 T1이었죠. 이게 T2 시점에 페이오프였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L 알 수 있고요. RK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정했으니까. 레이트 어그리먼트의 포인트가 RK니까. 근데 뭘 몰라? RM을 모르잖아요. 근데 RM을 뭘로 가져가자? RF로 하면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차익거래기가 발생하니까. RF로 한 다음에 이걸 뭐예요? 그냥 현재 시점으로 할인하면 돼요. 왜? 지금 이게 T2 시점의 캐시플로우이기 때문에 다시 언제로 할인해야 돼? T1이 아닌 현재 시점으로 할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T2라는 기간 동안 T2라는 기간에 제로 레이시 R2이기 때문에 할인을 하면 이 값이 되는 거죠. 이게 누구의 현재 가치예요? 누구의 현재 가치일까? 위 첫 번째 시기. 누구의 현재 가치일까? 그렇죠. 컴퍼니 X. 정답. 컴퍼니 X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고요. 이게 컴퍼니 Y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FRA가 있다. 우리는 6%를 받을 거다. 애뉴얼 컴파운딩으로. 원금은 1 밀리언 달러래. L이 1 밀리언 달러인 거고 6% 받을 거래요. 언제? 1년과 2년 사이에. RK가 6%인 거네. 그 다음에 forward rate, 현재 시점에 가정한 forward rate이 continuous compounding 기준으로 5%고 우린 이자를 annually 받기로 했으니까 이 continuous compounding 5%를 annually 전환을 해보면 그 수식이 있었어요. 챕터 3, 4에서 전에 5.127%가 된대. 다 됐네. 뭐예요? 저는 6%를 RK를 받는 사람, 사전에 정한 forward rate를 받는 사람, 렌더, 채권자이기 때문에 RK 빼기 RF를 해서 L은 1 밀리언 달러, 그 다음에 6%, 그 다음 RF는 현재 제로레에서 관찰한 5.127% 빼서 빼주고 1년부터 2년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2 빼기 1 한 다음에 이걸 현재가 처리하는데 여기서 4%가 뭐냐면 만기 2년짜리 제로레이시 4%라는 게 정해져 있어 사전에. 가정이 있어 가정. 그래서 0.04 곱하기 2로 할인하는 거예요. 왜?
왼쪽이 여기 왼쪽에 있는 수식이 바로 2년 후의 캐시플로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인해 보면 8,058이 되는 거예요. 제로래며 시작할 때 왜 8,058이 나왔을까? 시작은 제로예요. 근데 시작해서 시간이 경과하면 이제 누군가는 플러스, 누군가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사람이 컴퍼니 X라고 하면 컴퍼니 X의 포워드 레이트 어그리먼트 밸류가 8,058이잖아요. 컴퍼니 Y의 밸류는 얼마일까요? 그냥 마이너스 8,058인 거예요. 8,058을 누가 줘요? 컴퍼니 Y가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걸 왜 할까요? 이런 거. 혹시나 해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리 상승, 하락 위험에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전반부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워요. 포워드 레이트 어그리먼트는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꼭 부탁이지만 꼭 복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자율의 기간 구조 이론을 해볼게요. 이거는 역시 재무관리 시간에는요. 약식으로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대충 이런 의미야 이런 거고요. 채권 노는 시간에는 이게 챕터 하나예요. 지금 요 페이지 2페이지인데요. Series of Term Structure가 챕터 하나예요. 3시간을 해야 돼. 저희는 이거 지금 전반부 시간에 살짝 하잖아요. 우리는 약간 맛보기로 한다. 그래서 이자율의 기간 구조에 대한 이론인데요. 이런 거예요. 앞에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바대로 upward sloping curve, flat, downward sloping 다 있었잖아요. 왜 이래? 이거예요. 왜 이래? 이론이 왜 이런 거야? 이게 무슨 의미야? 이런 의미예요. 이런 걸 찾기 위한 이론이에요. 첫 번째 이론. expectation theory는 뭐냐면 forward rate이 뭐예요? 제로 레이트에 담겨 있는 그 선도 금리는 equals expected future zero rate. 실제 expectation theory가 맞다면 요렇게 기존에 있는 제로 커브에 담겨 있는 forward rate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로 때우면 upward sloping curve잖아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거예요. 요거는 플랫한 건요. 앞으로 금리가 똑같다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거고, 다운워드는요.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거라는 사람의 기대 심리가 반영돼 있다. 요걸 이제 말로 한 게 expectation theory인 거예요. 기대 가설. 아니야. expectation theory가요. 현실을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market segmentation theory예요. 이게 뭐냐? 나와 있는 대로 short, medium, long rate. 단기 금리, 중기 금리, 장기 금리가 시장이 다 분리돼서 설정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기 자금을 수요하는 사람이 있고요. 단기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장기 자금을 수요하는 사람이 있고, 장기 자금 공급자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가격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죠? 가격은 무엇에 따라 결정돼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예요. 단기 금리가 왜 높아? 단기 자금 수요가 높아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장기 금리는 왜 낮아? 장기 자금 수요가 낮아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혹은 장기 자금 공급이 높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무슨 사람들의 기대심 이런 게 아니고 오로지 수요 근고. 단기, 장기, 중기 이런 금리들이 왜 오르고 높고 뭐 플랫이고 막 험프 쉐입이야? 각 시장별로 수요 공급이 있고 각 시장별 수요 공급에 따라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켓 세그멘테이션 시어리고요. 리퀴디티 프레퍼런스 시어리는 익스펙테이션 시어리에다가 조금 뭐가 다 가미된 형태예요. 시장에는 사람들이 조금 더 원하는 금리가 있어. 그 금리가 있고 그게 있다는 뜻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금리도 있겠죠. 인기가 없어. 유동성이 떨어지거든요. 유동성이 떨어지면 어때요? 가격이 어떨까? 가격이 싸죠. 금리로 하면 금리가 높겠죠. 그래서 리퀴디티 프레퍼런스 시어리가 뭐냐면 유동성이 없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프리미엄을 수익률로 얹어줘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거를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 쉬는 시간인데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리퀴디티 프레퍼런스 시어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앞으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플랫하다고 생각했어요. 금리에 대한.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기 1년 5년짜리로 예금 금리는 3% 3%. 대출 몰게지 레이시 그냥 대출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대출 금리인데요. 6% 6%래. 뭘 선택할까요? 예금자라면 뭘 선택하고 내가 대출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걸 선호할까요? 단 이 가정이에요. 여러분께는 제가 인트레스트 인크리즈만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앞으로 금리가 지금 플랫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죠. 그 두 가정이 확률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이 예금자라면 어떤 걸 선호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1년짜리 정답인데요. 1년짜리 예금 금리를 선호하겠어요? 5년짜리 예금 금리를 선호하겠어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이 사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1년을 선호하진 않는데 1년을 선호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하면 일단 단기로 가져간 다음에 상승하면 그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거죠. 대출받는 사람은요? 반대예요. 대출받는 사람은요. 긴 그걸 원해요. 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5년짜리를 더 원해. 왜? 얘는 앞으로 금리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지만 에라 고정 5년 동안 고정을 시켜놓으면 그 사이에 걱정할 건 없으니까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많아서 유동성이 5년이 높고 디파짓 레이트는 1년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매치시키기 위해서 아래처럼 은행은 장기금리 4% 그러니까 즉 예금 금리를 조금 더 만기를 길게 해서 한 사람에게 유혹을 시키기 위해서 어트랙티브하게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3%가 아닌 4%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1년짜리 예금을 선호하는데 조금 더 5년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야 5년짜리 예금이 있어야 5년짜리 대출도 가능한 거니까. 반대로 너무 5년짜리만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까봐 걱정돼서 어떻게 한다 이제 단기 대출 금리를 6%로 낮추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뭐예요? 5년짜리 선호하다가 이 정도면 단기금 시장에서 대출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앞으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동일해서 원래 이자율이 플랫해야 되는데 이런 유동성 때문에 아래처럼 이자율이 업워드 슬로핑 한 것처럼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재무관리 시간이나 투자론 시간이나 채권론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리퀴디티 프레퍼런스 시어리는 익스펙테이션 시어리에다가 더해진 형태예요. 익스펙테이션 시어리가 업워드 슬로핑이면 사람들이 금리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 다운워드 슬로핑은 하락할 거라는 기대잖아요. 거기에다 항상 추가로 더해져요. 무조건 단기 금리보단 장기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미 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배우시면 될 거예요. 현실은 뭐가 맞냐? 이런 게 맞는 거죠. 익스펙테이션 시어리는 안 맞는 거고 현실에서는.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